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있고 빗방울에 오염물질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이따금씩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종일 비가 조금씩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시각보다 기온이 많이 높은데요.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11도, 전주, 광주 11도를 웃돌고 있고 부산 14.9도, 강릉 12.6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오히려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춘천의 한낮 기온이 13도, 강릉과 대전 15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격인 중간 선거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정오부터 각 지역의 투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유류세이나 첫날인 어제 서울에서 리터당 100원 넘게 싼 1,500원대 휘발유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주유소에 재고 소진의 시간이 걸려 이달 중순은 돼야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네, 찬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부의 재난 알림 문자 받으신 분들 많죠. 그야말로 비상 수준의 대기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비로도 씻기지 않는 미세먼지. 결국 정부가 오늘 비상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주차장 폐쇄 조치 등이 내려지고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내 차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홍화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7,400여 개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적용받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더욱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을 전면 폐쇄하고 올해 처음으로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2005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내 37곳에 설치한 단속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잡아내고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선 발전량을 감축하는 조치도 처음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기 7기의 출력이 80%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송화경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각 가장 큰 정치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간선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민심의 평가 성격이 있고 또 대북 문제라든가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전종철 특파원, 먼저 투표 개표 일정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투표는 1시간 뒤인 미 동부 시각 6일 오전 6시, 한국 시각 오늘 오전 8시부터 주별로 종료되기 시작해서 알래스카주까지 모두 끝나는 시점은 한국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2~3시간 뒤부터 나오니까 미 동부 지역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각 오늘 정오쯤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결과 예컨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한국계 영김 연방하원의원 후보의 당락은 한국 시각
오늘 밤 늦게나 판가름 나고 전체 선거 결과도 이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상하원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결론은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합니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미 언론은 대체적으로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하고 상원에선 공화당이 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기관마다 엇갈리고 있어서 결과를 속단하긴 힘듭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점과 젊은 층과 여성, 유색인종 투표 등록이 많아진 점은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주당 지지층의 이른바 블루 웨이브 못지않게 숨은 트럼프 지지표, 즉 샤이 트럼프의 결집력이 얼마나 될지도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공화당이 상하원 우위를 유지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정책과 경제, 외교 정책 등에서 더욱 거침없는 행보가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석권할 경우 트럼프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대통령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은 유지하되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하더라도 민주당은 각종 법률 심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행정부 견제를 부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도 영향을 좀 받을까요? 네, 의회 권력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행해온 비핵화, 관계 개선 협상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 의회 내에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 진척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는 현지 주식시장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일단 역대 사례들을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도 그런 기대감을 반영했을까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170포인트 넘게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포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BM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 발표가 장 초반 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투자자들이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해져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증시 전망에 대한 전문가 분석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선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하원 권력이 나눠졌을 때 시장이 가장 역동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he market is comfortable with what is the consensus around the country of one house going Democra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주식시장의 흐름도 중간선거 이후 대부분 올랐습니다. 선거철에 쏟아지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간선거 이전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오며 이른바 꼭지를 찍었다는 분석도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시험 문제뿐 아니라 정답과 풀이 과정이 1년 동안 통째로 유출된 걸로 의심했는데 법원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인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문제 유출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닷새 전
현 씨는 야근을 하면서 금고가 설치된 교무실을 지켰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혼자, 중간고사 땐 최소 1시간 이상 혼자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때 현 씨가 금고를 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금고에 보관된 건 이원 목적 분류표. 정답은 물론 난이도, 채점 기준 등이 자세히 설명된 이른바 정답 서술표입니다. 경찰은 현 씨가 이원 목적 분류표를 통째로 유출했고 그 결과 쌍둥이 자녀가 화학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고서도 답은 출제 과정에 잘못 기재한 오답을 적었다고 봤습니다. 또 출제교사가 정답을 정정하기 전 올려놓은 오답을 그대로 적는 오류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지난해에도 유출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의 휴대전화에 메모된 영어 서술형 정답 등 18가지 증거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씨 측은 모두 정황뿐이며 끼워 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어제가 유류세가 내린 첫날이라 기름값 얼마나 떨어졌을까 관심 많으셨죠? 저희 취재진들이 살펴봤더니 인하분을 바로 반영해서 1리터에 1,500원대로 휘발유를 판매하는 일부 직영 주유소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해야 이런 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내린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운전자들로 북적이는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그제까지 1리터에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값을 1,500원대로 110원 넘게 내렸습니다. 1,600원 이제 후반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30리터에서 조금 안 되게나 30리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31리터, 2리터 들어가더라고요. 정유사 직영이 아닌 자영 주유소라 재고분 탓에 가격을 당장 내리기 힘들었지만 박리담회를 노리기로 한 겁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유사들은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가로 기름을 출고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 주유소의 10% 안팎인 정유사 직영 주유소들은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휘발유 값을 1리터에 123원씩 내렸습니다. 1,500원대의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들이 등장하면서 서울은 휘발유 값이 1리터에 평균 60원대, 경유는 40원대, LPG 부탄도 3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휘발유 28원, 경유는 19원, LPG 부탄은 20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자영주유소가 재고를 소진하는데 최대 2주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달 중순은 돼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싼 주유소를 찾으려는 운전자들이 몰리면서 기름값 비교 사이트는 하루 종일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서 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관광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해 19명이 다쳤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목을 다친 승객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다른 시내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동해고속도로 망상나들목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단체 관광 일행 19명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어 인근 2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에서 부주의했다는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 통영-대전 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 인근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4.5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가 무릎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심각한 교통 혼잡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음 주에 남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우리나라에 공식 신청을 했습니다. 국제학술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게 방남 취지인데 그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워낙 거물급 인사들이라서 그 이상의 중요한 목적을 띤 행보가 아닐까 관심이 높습니다. 유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아태 지역 평화 교류를 논의하는 국제 학술 행사입니다. KBS 취재 결과 북한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7명 규모의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통일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단 면면은 화려합니다. 단장은 이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북측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입니다. 아태평화위는 민간 외교와 대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남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과 경제를 책임지는 이용남 내각부총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추진을 논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교황 방북 특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경협 핵심 주체인 현대아산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제 인사와 북한 적십자회 소속 관계자 등 각계 분야 고위급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민간 행사에 북한이 최고위급 대표단을 꾸린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의 방남 승인 여부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경비를 위한 초소도 새로 지어지고 이르면 이달 안에 민간 차원의 자유왕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북측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 그 끝에 새로운 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남과 북 병력이 비무장 상태로 나란히 근무하며 JSA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입니다. 남측 진입로에도 같은 형태의 초소가 들어섰습니다. JSA 내부 곳곳에 있던 초소를 화기와 함께 모두 철거한 뒤 대신 관광객 무단 이탈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만 초소를 설치한 겁니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 3자 협의체는 어제 판문점에서 JSA 비무장화를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초소가 합의 규정에 맞게 지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자는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 어떻게 비무장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설치, 공동근무 수칙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각측 초소에 설치한 감시 장비를 확인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지도 논의했습니다. 3자는 이 조치들이 끝나는 대로 JSA 안에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3자 회의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사가 9.19 군사합의를 성실히 이행 중임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3자는 JSA가 한반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이 대치하고 있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단전 단수 조치가 계속되고 물리적 충돌도 이어지는 등 이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장 상인과 수협 직원들이 한대 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거친 말도 오갑니다. 수협! 양한방으로 빨리 변천하세요! 생선을 실은 차량이 신시장으로 가는 걸 막으려던 상인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대치는 밤 늦게까지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상인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4일 수협이 예시장 건물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으면서 격화됐습니다. 식당 홍어 전문으로 파는 집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새놓고 하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면서 수온 조절을 못해 대게와 킹크랩은 모두 폐사했습니다. 온도가 안 맞으니까. 여기가 지금 4도, 5도 이렇게 해놔야 죽어서 이렇게 축 처지잖아. 움직이질 않아. 다 죽었어요. 비상용 발전기를 돌리는 비용은 하루 20만 원. 상인 대부분이 장사를 접었습니다. 상인들은 새 건물로 옮길 수 없다는 입장.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 위주로 장사가 잘 돼. 그 두 브록만
한 브록, 두 브록만. 나머지 브록은 전부 다 지금 부합됐어요. 안 돼요. 하지만 수협은 법원 결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모레까지 이전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9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일 이후로 얼마나 많은 상인분들이 시장 입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 대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점포 중 40%가 아직도 옛 건물에 남아있는 상황.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오늘 브리핑에서는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건의 계엄 사령관으로 적시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수사 결과와 문건 작성의 실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의 사법 처리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광주와 전북 지역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강원 영서와 전남도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염물질을 포함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이따금씩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비가 조금씩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서울이 11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아서 춘천 13도, 강릉과 대전 15도, 서울과 광주 16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은 직원 폭행 사건만큼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그동안 참 많이도 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웹하드 업체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 등을 유통해서 최근 5년 동안에만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풀어 말하면 자신만의 운영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양 회장의 불법 수익 구조를 취재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이 알려지기 전부터 경찰은 양 회장을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수사 결과 양 회장은 콘텐츠 공급업체 4곳과 계약하고 업체들이 토렌트 등에서 내려받은 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을 웹하드를 통해 유통해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는 금전 혜택을 제공하며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독려해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불법 콘텐츠를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양 회장이 실제 운영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불법 콘텐츠 유포의 책임을 피하려고 웹하드에서 불법 동영상을 걸러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통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포함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양진호는 세상 천하의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거대한 웹하드 카르텔에 비하면 양진호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인 김경욱 전 이랜드 노조위원장이 양 회장 회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양 회장의 사업 전체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최근 5년간 누적 매출액은 1,600억 원, 순이익은 53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30대 교회 목사가 여신도들 20여 명의 신뢰와 호감을 산 뒤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인 이 남성은 자신이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8년 동안이나 젊은 여자 신도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피해 여성들은 당시 10대 중고생들이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의 한 교회. 이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일했던 35살 김모 목사가 성폭력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와 20대 여신도 2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나 고교생이던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자신들에게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난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혹시 예전에도 그런 적 있었냐? 라고 물어봤다 했더니 절대 난 그런 적이 없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서 처음 느껴봤고. 피해자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지난해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배도 못하고 그건 유해문자 이들지 다 내가 잘못한 거 맞고 바로 잡아야 된다. 너무 질색감이 심하다. 피해자들은 김 목사에게 성상담 치료를 받고 목사직을 영구적으로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돌연 잠적했습니다. 현재 출국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지난달 김 목사에 대해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버지 김 목사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 일도 이 일인데 또 그 일 더 크니까.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목사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지난달 접수돼 현재까지 7,000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영석입니다. 네,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소득공제 방식의 변화가 있곤 하는데 올해는 뭐가 달라지고 또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김수연 기자의 보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사 직원인 31살 김대수 씨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당초 29살까지 해서 34살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감면 대상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좀 많이 줄어든 추세였는데 그래도 그 세금 혜택에 대한 것이 34살까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어도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9월까지의 데이터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둘 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 공제받을 수 있는 여력이 많다면 세율이 높은 월급이 많은 사람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둘 다 공제 한도가 거의 다 찼다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월급이 적은 사람이 몰아쓰는 게 유리합니다.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미리 알려드려서 근로자가 연말까지 보다 유리한 결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비와 연말정산 관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정보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아기들 얼굴에 수시로 사용하는 면봉에서 각종 좋지 않은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이 소식은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유아용 면봉입니다. 포장에 포르말데이드 무첨가라고 적혀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검사 결과 61ppm의 포르말데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일회용 면봉엔 포르말데이드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데 화장지나 기저귀 같은 다른 위생용품의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접촉성 또는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포르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그 심할 경우에는 발암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습니다. 5개 제품에선 기준치가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는데 1200배가 넘는 세균이 나온 제품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나무 면봉의 경우는 쉽게 부러지는 점이, 플라스틱이나 종이 면봉은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지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면봉 안전사고 사례를 보면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는 경우와 면봉이 부러져 다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딪혀서 이제 확 들어가는 바람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보막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부적합 제품 회수를 권고하고 식약처엔 포르말데히드 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제주에서 며칠 전 숨진 채 발견된 3살 배기 여자 어린이는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데 모녀가 묵었던 숙소에서는 번개탄을 피웠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임현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 제주 해안도로에 택시가 멈춰섭니다. 아이를 아는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3살 장모 양은 이틀 뒤 15km 떨어진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장양이 물에 빠져 숨졌으며 사망 추정 시간대도 CCTV에 찍힌 시점과 비슷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속에서 전형적인 익사폐 소견이 나타나고 있어서 익사 가능성이 높다. 보조적인 검사로 저희가 플랑크톤 검사라든지 약동물 검사,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검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제주에 온 어머니 33살 장모 씨와 딸이 이틀 동안 한 모텔에 묵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가 인근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번개탄을 산 뒤 머물던 객실에서 피우는 적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밤에 왔을 때는 그 애기하고 같이 놀고 있어서 애기 그냥 평상시 그 일반 그 문예기 같더라고요. 그 번개탄은 2번째 보이거든요. 실종된 장 씨는 이불로 감싼 3살 딸을 끌어안고 갯바위로 내려간 뒤 행적이 끊겼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장 씨가 딸과 함께 바다에 투신했을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인근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추가 분석해 장 씨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호주의 유명 관광지인 퀸즐랜드주는 지금 잇따른 상어 공격의 비상입니다. 지난달에 이미 2차례나 상어의 공격으로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번엔 30대 남성이 상어에 물려 숨졌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상어 공격이 있긴 했지만 이번처럼 3차례나 위험한 공격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 호주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의료진들이 헬기로 이송돼 온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호주의 한 해변에서 상어에게 물린 33살 남성입니다. 상어가 나타난 곳은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의 휘트선데이 섬 인근. 해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남성은 친구 10명과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가 패들보드를 즐기다 상어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팔과 다리를 물린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결국 숨졌습니다. But his injuries and the reaction to those injuries were so severe that unfortunately he has not survived long after his arrival in Mackay Base Hospital. 사고가 난 지역에서는 지난달에도 2차례나 상어가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지난달 19일 46살 여성 관광객이 상어에게 허벅지를 물렸고 하루 뒤에는 12살 소녀가 다리를 물리기도 했습니다. 2달 만에 3번씩이나 잇따라 상어 공격이 발생하자 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 years and apart from some minor nips and bites here and there over that period of time, I've never heard of any substantial attacks such as what we've seen in these 3 attacks. 주 당국은 지난달 상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는 미끼를 단 갈고리를 이용해 상어 4마리를 포획한 뒤 죽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인근 해변에서의 수영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자를 공격한 상어를 찾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인도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24배를 넘어서는 등 지난주부터 인도의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은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전략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인도의 추석인 디왈리 축제 기간 중에 축하 폭죽을 터뜨리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케냐 서부 카카메가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2주간이나 정전이 지속되기도 하는 이곳에 불을 밝힌 건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을 공유하는 여행 가방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12V짜리 태양열 가방 2,000개면 의료용 조명도 600만 시간이나 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2009년부터 미국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가 이 태양열 가방 설치 운동을 시작했는데 모두 전액 기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페루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에서 소녀 일행이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엄마가 먼저 뒷자리에 타고 다음 순서는 라마인데요. 하지만 머뭇거리는 라마. 소녀가 아빠를 툭 치자 냉큼 택시에 올라탑니다. 라마 택시 태우기에 성공한 소녀는 뒷문을 닫아주고는 앞자리에 탑니다.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라 리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들도 소개했는데요. 페루에서 라마는 방목형 가축으로 기른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대표적인 생선 조기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어획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김효신 기자가 새벽 위판장에 나가봤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항 위판장. 경매에 붙여질 조기 6천여 상자가 위판장에 등장하고 경매사가 호가를 부르자마자 도매인들이 현란한 손동작으로 입찰에 나섭니다. 이날 경매에 붙여진 조기는 124톤에 9억 원어치. 밀려드는 조기 물량에 경매 순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량을 4,000개 이상 소화가서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다시 접수해가 그 다음 날 위판하고 이게 보통 2, 3일씩 위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목포 수협의 조기 위판액은 306억 원어치. 지난해보다 56%나 늘었습니다. 조기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육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가격은 예년보다 오히려 2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 중국 어선 단속이 활발해 불법 어업 피해가 적었고 금어기 시행과 비교적 맑은 날씨의 영향으로 풍어를 이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기 움직임을 따라 하루 600여 척의 어선이 목포항에 입항하면서 각종 어구와 면세유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좀 조기가 지금 안 났어요. 그래서 조기 잡이는 이제 그물로 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작업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저번부터 한 며칠 한 2달 날씨가 참 좋네요. 귀한 몸이었던 조기가 우리 해역에서 다시 풍어를 이루면서 올겨울 우리 식탁에도 오랜만에 맛 좋은 굴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을 기대했던 보고서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최근 개선된 중국 현지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이 공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배출이 많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공동 연구가 가능한데 중국은 자료 공개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중국 내 35곳의 대기질 자료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된 게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계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요청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의 공인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2년 사이 5건의 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환자 가족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척추 협착증으로 창원 경상대병원을 찾은 45살 김정욱 씨. 척추 고정술을 받았는데 큰 통증이 오더니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휠체어 신세인 김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부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 뭐 수술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또 내 탓이니 짜니 이래서 할 거고 뭐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부신을 제거한다는 것이 췌장을 잘못 제거하는 등 이 병원 환자 가족들은 2년 동안 5건의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대책위를 꾸려 의료사고 인정과 성실한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실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당화시키는 그런 비양심적인 교수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대부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미리 환자들에게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상하는 절차, 법적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런 법적 절차에 조금 임해 주시면 저희는 그 법적 절차에서 나오는 판결에 전혀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없고. 지난 2015년 12월 문을 연 창원 경상대병원은 3년 가까이 의료 분쟁으로 14건이 접수돼 5건에 3,66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여성 응시자 수십 명이 채용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 동안 46명이 전형 중간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텍스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된 때는 지난해와 2016년입니다. 채용 공고 어디에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차 서류 전형 결과 성적 순으로 남성 37명, 여성 163명이 합격하자 전형 도중 뒤늦게 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용 공고를 무시하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채용 과정 도중에 자의적으로 추가 도입했고 이조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적용하려면 선행돼야 할 인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 지침에 성별로 최소 30%를 채우게 돼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40%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필기에서 3명, 지난해 서류에서 43명의 남성이 추가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전형을 통과해 탈락시키지 않아도 되는 여성 응시자들을 같은 수만큼 떨어뜨렸습니다. 킨텍스는 담당자들이 규정을 오해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결정 내려주시는 내용은 수용하는 입장으로 가고요.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킨텍스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구한말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을 하다 26살 젊은 나이에 순국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계 가족도 없어 묘소가 방치돼 왔는데 순국 107년 만에 마침내 대전 국립현충원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 정춘서 선생의 묘소. 광복회 회원들이 묘를 옮기기에 앞서서 예를 갖춰 향을 피우고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정춘서 애국지사. 정 선생은 구한말 일제의 군대 해산에 반발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듬해 일본군 우편물 운반원 2명을 사살하고 밀정을 총살했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겨우 26살 청년의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선수 나서서 동료 농민과 손잡고 문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목숨을 내놓고 항일 투쟁을 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고. 정부는 1977년 그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이 없어 보훈처가 대신 정 선생 묘소를 돌봐왔습니다. 그리고 순국 107년 만에 마침내 정 선생은 국립현충원에 영면했습니다.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이전이 잘 돼서 고맙습니다. 아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는 전국에 7천여 명. 보훈처는 이 가운데 남겨진 가족이 없는 선열들을 국립묘지로 모셔 숭고한 넋을 기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에 간밤에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젖어 있습니다. 급제동시 미끄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안쪽으로는 녹천교 부근까지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성산도 도심 안쪽 연희동 교차로 이전부터 연세대 정문 지날 때까지 밀리고 있으며 평창동길 신영 삼거리에서 북악터널 지날 때까지 점점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구리에서 강일나들목 사이가 가장 큰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구 1번 대사관 건너편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규모 집회로 주변 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내부순환도로 터널 세척 작업으로 홍지문 터널과 정릉 터널이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한 청년이 지금 뇌사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이렇게 됐습니다. 22살 청년의 이름은 윤창호. 윤 씨의 사연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윤창호 씨 친구들이 그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던 젊은이들입니다. 윤창호법도 이미 발의된 마당인데 굳이 국회까지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의만 해놓으면 할 일을 다 한 듯이 법안 처리는 뒷전인 국회를 보다 못해 찾아온 겁니다. 윤창호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입바른 소리까지 했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마저 드러나자 국회가 못 믿어 찾아온 겁니다. 윤 씨 친구들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5당 대변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통과되도록 당론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회가 국민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윤 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각 당의 약속을 받고 국회를 나왔지만 실제 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안은 여야가 이견이 거의 없어 무쟁점 법안이긴 해도 조속한 통과라는 단서엔 두고 봐야지 하는 말끝 흐리기가 따라붙습니다. 여야가 툭하면 당리당략에 따라 공방을 벌이다가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는 상황이 숱하게 벌어지는 터라 표류하는 민생 법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10,000건 이상의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자동 폐기될 처지입니다. 오죽하면 윤창호 씨 친구들이 국회를 찾아왔겠습니까? 국회는 지체 없이 촌음을 아껴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격인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정오부터 각적의 투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직 교무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인 어제 서울에서 리터당 100원 넘게 싼 1,500원대 휘발유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주유소의 재고 소진에 시간이 걸려 이달 중순은 돼야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은 최대한 피하셔야겠고요. 외출하셔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 종일 나쁨, 강원 영서와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의 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염물질이 포함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5mm 미만의